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자, 정규 분포가 무엇인지는 알겠지? 자, 근데 그 중에서 좀 표준화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정규 분포라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그런데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떤 정규 분포에 얘가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내가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의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 넓이를 구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넓이 식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 이거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의 곡선 식이 자, 이렇게 생긴 굉장히 복잡한 식이다. 자, 따라서 적분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친절한 수학자들께서 조금 표준화된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미리 구해놨어.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 확률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뭔 말이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얘가 평균값이 0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1이라고 해봐. 그럼 자,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어 놓고 요 값을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미리 확률을 다 구해놨어. 우리는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 자, 그럼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 자, 쭉쭉 넘겨. 그러면은 필수 유형 12번을 보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를 때,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자, 뭘 생각한다? 아,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 얘는 평균값이 0,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겠지?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곡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이런 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보통 확률 변수 자리에 Z를 써.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스몰 Z 값, 이게 얘를 말하는 건데, 자, 확률 변수 Z가 0부터 스몰 Z까지의 확률, 즉 스몰 Z가 0.5면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 0.192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3413,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4332 그 뜻이야. 자, 쉽게 말해서 이거 표 보는 것 기억해놔. 그럼 예를 들어보자. Z가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1.5라는 게 여기쯤 있다고 쳐봐. 그럼 1.5 이상의 확률은 요 뒤쪽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 말이야. 근데 얘를 적분해서 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이용할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여기 0.4332라고 써져 있지. 여기가 0.4332야. 그런데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 평균을 중심으로 절반의 확률을 0.5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0.5에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 이게 0.433이지? 어떻게 알았다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알았다고. 이 0.4332를 빼주면 0.0668이야 라고 나오겠지. 그러면은 Z가 1.5 이상일 확률은 0.0668이야 라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두 번째 확인해 볼까? 다시 한번 표 그려볼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화된 정규 분포를 가지고 Z가 0.5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대충 여기가 0.5라고 보고 여기를 2라고 본다면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 말이겠지? 적분할 수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표를 이용해. 근데 이 표는 무조건 출발이 0부터거든. 따라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이거 읽으면 되겠지? 0.4772에서 0부터 여기 0.5까지의 확률, 이거 읽으면 되겠지? 0.1915를 빼주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면 0.2857이라고 나올 건데, 자, 요 구간의 넓이가 0.2857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 뜻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표준정규분포, 즉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 곡선의 구간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좀 더 연습. 이번에는 Z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음수일 때다. 자, 표 또 그려놓고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게 표준정규분포표라고 했지. 마3부터 마1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하라, 그 뜻이야. 그런데 표에는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하지만 쌤이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 요 마이너스 1을 대칭시키면 평균이 0이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을 대칭시키면 플러스 3에 대응이 된다라고 봐서 이 구간의 넓이가 여기 마3부터 마1까지의 넓이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0부터 3까지의 확률인 요거 읽어주면 되겠지? 0.4987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인 0.3413을 빼주는 거야. 자, 빼주면 계산이 얼마가 돼? 0.1574라고 나온다. 설마 소수점 계산해서 틀리면 슬픈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또 그려볼까? 자, 이런 표준정규분포 표에서 자, 이번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그럼 대충 마이너스 2가 여기쯤, 3이 뒤쪽이라고 본다면, 자, 이제 감이 오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은 어차피 0부터 2까지 확률 같아.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요 구간의 확률은 여기 3일 때 이걸 읽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0.4772 더하기 0.4987이니까 0.9759라고 나온다. 자, 어렵지 않지? 이렇게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특정 구간의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표준정규분포야. 자, 밑에 거 닮은 꼴 문제 12-1번, 2번 가지고 직접 연습을 해봐. 그리고 꼭 그림 그려야 돼. 자,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자, 필수 유형 13번을 보도록 한다. 자, 우리가 실제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야. 우선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해. 자, 정규분포 곡선이 갖는 특징 하나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때는 항상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서 곡선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2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3이야. 자,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봐. 그럼 얘는 어차피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니까 요 곡선 정도가 달라요. 자, 그런데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 자,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지? 그럼 여기서 두 칸 증가해봐.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평균이 20이니까 표준편차가 3이니까 표준편차 한 칸만큼, 그럼 3이니까 23이 되겠지? 이렇게 각각 표준편차 한 칸씩 이동한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는 같아져. 왜? 곡선도는 달라서 그래프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표준편차 한 칸 이동했을 때의 넓이는 같아. 그럼 내가 표준편차를 10부터 자 2씩 두 칸 14까지 가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보면 여긴 20부터 표준편차 3씩 두 칸 26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게 또 같아져. 따라서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몇 칸씩 갔냐에 따라서 요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보자마자 뭘 해야 된다? 곡선 그리라고. 이렇게 생긴 종 엎어놓은 모양 그려놓고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0이야 라고 얼른 써야 돼, x가. 자, 이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라야. x가 90부터 110, 그럼 90이면 100보다 작은 여기고 110이면 여기쯤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이대로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건 내가 뭔지 알아. 이게 무슨 표준 정규 분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정규 분포잖아. 자, 그래서 옆에다가 표준 정규 분포 편의상 Z라고 쓴다. 자, 표준 정규 분포 당연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게 표준 정규 분포겠지. 자, 딱 그려놔.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특징이 뭐라고? 표준 편차가 10이잖아. 그럼 100부터 110까지는 표준 편차 한 칸이지? 그럼 여긴 0에서 표준 편차가 1인 거니까 한 칸, 1만큼 이동을 해. 그러면은 이 넓이나 같아진다 그 뜻이야. 따라서 이 넓이는 0부터 1까지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읽어서 0.3413이야 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은 이 넓이도 그럼 0.3413이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거꾸로 90부터 100까지는 자, 어차피 여기 100으로부터 표준편차 한 칸이지? 표준편차가 10인 거니까. 그럼 얘도 0부터 표준편차 한 칸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시킨 이 구간의 넓이와 얘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은 어차피 0부터 1까지와 같거든. 여기도 0.3413이야 라고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0.3413인 거니까 결국 2배에서 0.6826이야 라고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자, 원리 알겠지?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 갖는 특징이야. 자, 그렇다면 어차피 얘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 110에서 100을 빼. 그럼 요 구간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줘. 그럼 얘가 1이 나오지? 왜? 이게 그럼 요 길이가 표준 편차의 한 배다 그 뜻이겠지? 그럼 110이라는 게 여기 1이라는 숫자로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공식화시키면 봐봐요. 어떤 정규분포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해. 그럼 그 옆에 표준 정규분포 z를 하나 그려놓고 자, 당연히 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다. 자, 내가 여기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요 값이 표준 정규 분포에 얼마에 대응되는지 알고 싶어. 자, 그럴 때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x가 m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m 이라고 쓰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줘.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그 숫자가 바로 요 자리에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얘가 m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인지가 그 숫자인 거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준 편차분의 x-m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한다. 자, 뭔지 알겠지? 이걸 한번 대응시켜 볼까? 여기 봐봐. 우선 어차피 x라는 거는 이거와 연결된 거니까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85부터 95, 자, 여기쯤 85, 여기쯤 95라고 하고 이 확률을 구해봐 라고 질문을 했네.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거의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거야. 그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당연히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Z라고 본 다음에 자, 85를 여기 한번 대응시켜 봐. 95가 당연히 여기쯤 대응이 되겠지. 그럼 85는 자, x-m, x 자리에 85 넣는 거야. 85 마이너스 m 100이지?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5가 나와. 마이너스 15 나누기 10인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5 자리에 85가 대응된다 그 말인 거고, 95는 표준 편차분의 x-m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0.5가 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0.5 자리에 대응되는 거니까 결국 이 넓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넓이는 자 마이너스 0.5 얘는 오른쪽 플러스 0.5에 마이너스 1.5는 플러스 1.5에 대응된다고 봐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 0.4332, 여기에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 0.1915를 빼준 값 계산하면 0.2417 나오겠지? 이게 결국 이 넓이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모든 정규 분포도 결국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닮은 꼴 문제 밑에 거 가지고 꼭 연습 확실하게 하자. 알았지?